경기도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경찰관입니다. 네. 대구에서 경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나이가 57세고 그 이낙연 총리 때 총리실의 민정실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식 배우자 그림에 MG 조폭들이 30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이 그림과 관련된 사기 사건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잘못 휘말리면은 저도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허위 주장인지 뭐 이거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신 하나도 못 차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우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시리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다이얼로그 그레이 회색빛이고 오른쪽이 다이얼로그 오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일견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우환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림값이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그림이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우환 저 작가는 저 원로 작가입니다.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근데 저분은 저런 그림을 참 많이 그리셨어요. 따라서 가짜 그림도 많습니다. 일견 외견상 좀 이렇게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짜 그림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뭐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일부 통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우환 작가는 가짜 그림 시비가 많은데 이번 여기에도 가짜 그림 시비가 함께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뭐 1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안 갚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조폭들이 뭐 3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야기는 전광영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전광영 화백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도 매우 독특해갖고 여러분 한 번 보시면 안 잊히는 이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전광영 작가의 그림 한 점하고 저런 지금 보시는 저 인상을 주는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전광영 작가 그림하고 이우환 그림 석점 그래서 총 4점의 그림 뭐 액수로는 30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3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지금 조폭들이 끼어 있고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위작 시비에 몰려 있고 뭐 기타 등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통계를 처음 봤는데 국민의힘 정양석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야권에 이번 출마한 사람 중에 22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되어 있답니다. 22명이나.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고발됐으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렇게 되겠죠. 22명 중에 절반만 당선 무효형에 확정이 되더라도 그렇네요. 올 뭐 연말에는 내년 초에 보궐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 옳거니 보궐선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거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22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 숫자 그러니까 22명 야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 22명이 고발돼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명. 그러면은 아까 판세 분석 여기 신문에서 판세 분석 해드렸는데 판세 분석한 것 중에서 민주당 그 우세 당선 우세 여기는 22명 마이너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민주당
130석이라면 22명 빼면 얼마죠? 108석밖에 안 돼?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선관위원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이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짜리 아파트를 불법 사기 대출, 유령 회사를 만들고 유령 법인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패션과 액세서리를 통신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서 11억을 대출받은 사건. 이게 불법 사기 대출 사건인데요. 이제 이와는 별도로 그 불법 사기 대출 사건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것도 수사 의뢰를 하면은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건 수사를 할 사안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이제 굴러가는 거고. 이번에 그 안산 상록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고발 조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될 거는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거는 그 재산을 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이 있고 실거래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실거래가가 높잖아요. 우리나라 이 경우에. 그래서 높은 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 이제 지금 부부가 함께 사전 투표소에 와서 이제 투표를 하고 엄지척 인증 사진인데 저 사람이 지금 엄지척 할 때입니까? 엄지척 할 때입니까? 양문석 씨. 나 저는 사진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부가 이렇게 엄지척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엄지척 못할 텐데 아무튼 찍었네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사기 대출 논란 관련해서 재산 축소해서 신고를 했다. 원래 그 아파트 실제 매입 가격이 31억. 그런데 공시 가격이 21억. 그래서 약 10억 정도를 줄여서 신고를 했다. 그러니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히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 말고 지난 21대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 뭐 등등 다 포함해갖고 재산 허위 신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당선 유지형 받았습니다. 벌금 80만 원. 그러니까 벌금이 100만 원부터 당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조수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홍걸. 조수진은 5억 원 축소신고, 김은혜는 16억 원 축소신고, 김홍걸은 9억 7천만 원 출소신고. 평균 내면 이제 지금 저 양문석이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세 사람 모두 벌금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이 특히 악질적인 요소가 없다 하면은 양문석도 그냥 벌금 80만 원, 당선 유지, 국회의원 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95% 이상. 저는 그거보다는요. 그때 김은혜 그 경기도 지사 선거 나갔을 때 재산 축소 시비가 벌어졌는데 투표소마다 그걸 공시를 했어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마다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를 해서 뭐 어디에 고발되어 있었음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그러지 말고 사전투표는 뭐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본투표를 할 때
경기 안산 상록, 경기 안산갑, 지금 상록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안산갑 그 지역구에 각 투표소마다 전부 다 공지물 붙이세요. 눈에 잘 띄게.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